브린이들이 부유해지는 그날까지 인베스트 I'm 베스트 부유TV 현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은 빌리브 아카이브 남산 그 두 번째 수업을 준비해왔습니다. 1편 영상은 보고 오셨나요? 안 보셨으면 1편 먼저 보고 오세요. 기본 분석을 모르고 요걸 보시면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2편에서는 평면도, 배치도를 꼼꼼히 분석해보고 장단점까지 찾아보고 나서 주변 시세도 공부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1교시 수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1교시에서는 배치도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3층 배치도를 보면서 빌리브 아카이브의 전체적인 층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향을 설명드리자면 먼저 여기가 서, 북, 동, 남입니다. 남산타워는 요쯤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주차타워가 이렇게 있죠. 배치도 상에서는 이게 서로 붙어 보이다 보니까 소음이 들린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확인 결과 건물 자체가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음 부분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특히 B1 타입은 건물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게 전혀 없고요. A3, A4 이 두 호실은 소음이 있을 수 있다 하니까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장기 투자로 생각하시면 다른 호실 대비 저렴한 금액에 분양받으실 테니까 오히려 수익성이 올라가기에 크게 상관은 없지만 중단기 관점에선 다른 호실 대비 프리미엄이 좀 덜 붙겠죠. 그런데 프리미엄은 결국 시세 차익이기 때문에 주변의 개발도 잘 진행하고 있고 지하철 출구와 직통 연결도 된다고 하니까 빌리브 아카이브의 프리미엄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창문이 이렇게 꺾여 있는 게 보이실 건데요. 요거 왜 꺾어놨을까요? 바로 신세계 건설의 꼼꼼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에서는 주차타워 때문에 시야가 가리는 부분을 완화시키기 위함이고, 자, 이쪽에서는 서로 사생활 보호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쪽 호실에서 여기를 보기가 어렵겠죠? 자, 이런 꼼꼼함 체크하셔야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총 3개가 공사될 예정입니다. 생수기 총 455세대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호실수에 비해 운영 대수는 적은 것 같습니다. 좀 불편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 휴게실이 하나 있는데 세대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서 휴식을 취하지는 않으시겠죠? 아마도 위탁 직원 휴게실이나 비품실로 활용할 것이라 예상되고요. 확실한 용도는 아직 나오는 게 없습니다. 다음 테라스가 보이실 텐데요. 빌리브 아카이브가 2층까지 상가죠. 2층 상가가 요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룸에 붙은 테라스는 3층이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확인을 해본 결과 이 부분이 공용 테라스가 될 수도 있다고 하고 칸막이를 설치해서 개인 호실이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부분이 공용 테라스로 운영을 한다고 치면은 창문을 열고 혹은 이게 사생활이 전혀 보호가 될 수가 없겠죠.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거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칸막이를 해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4층부터 18층까지는 휴게실과 테라스가 사라지고 나머지 호실 배치는 동일합니다. 이제 19층과 20층을 보여드릴 건데 3층부터 18층까지는 전부 원룸이라는 거 체크하세요. 19층입니다. 1.5룸은 19층, 20층에만 들어가는데요. 19층부터 보시면은 공용 테라스가 있죠. 요렇게. 이 부분에 위탁사에서 이주민이 사용하기 좋게 이쁘게 꾸민다고 합니다. 2교시 평면도 분석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요 T타입에는 전부 개인 테라스가 들어갑니다. 20층으로 올라가 보면 T3 타입에도 요 아주 작게나마 개인 테라스가 붙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1교시 배치도 분석은 요렇게 끝이 났습니다. 2교시부터 타입별 평면도를 좀 들여다볼 건데요. 자, 옆에 보시면 3층부터 20층까지 총 455세대죠. 그리고 세대 분포를 좀 말씀드리자면 원룸이 436세대, 1.5룸이 19개 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18개 타입이다 보니까 일일이 보기에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 신청 남겨주신 분들께는 파악하기 좋게 저희가 직접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그것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원룸 A타입부터 보시면 동서남북 전부 분포되어 있습니다. 총 7개 타입으로 364실로 구성되어 빌리브 아카이브의 주력 타입입니다. 평수는 아주 미세한 차이로 거의 같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전용 평수가 5평 정도 나와요. 하지만 발코니 면적이 있다 보니 실사용 면적은 6, 7평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적당한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욕실은 좀 작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세면대가 밖에 나와 있고 욕실 건너편에 주방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서 체크. 욕실이 작다는 점과 수납 공간이 좀 애매합니다. 자, 다음 B타입을 보시면 총 2가지 타입으로 16개 호실이 들어옵니다. 전부 북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용 평수는 6.6평대로 A타입과 비교를 하면 조금 더 크고 발코니 면적까지 더하면 실사용 면적도 당연히 크겠죠. 확연하게 차이나는 부분은 구조인데요. 이 룸과 주방이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게다가 욕실 안에 세면대가 또 들어가죠. 욕실도 당연히 클 것 같습니다. 체크하세요. C타입 보실게요. 총 3가지 타입으로 52세대가 분양 계획 중이고요.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자면 A, B 타입보다 좀 더 바닥 평수가 넓어진 원룸, 거기에 발코니 길이가 확장이 되면서 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 C2 타입의 이 부분은 드레스룸으로 구성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창문이 또 2군데 들어가죠. 그래서 햇빛도 다양한 방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원룸이 A, B, C 이렇게 타입이 3개가 있는데 그중 유일하게 19층, 20층에도 들어가는 타입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분양가도 위치도 마음에 들어서 추천드리고 싶은 타입이에요. 요 정도 평수면은 둘이 살아도 뭐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A, B, C 타입 이 원룸은 1인 가구 타겟팅으로 소형 평수의 수요를 맞췄고요. 앞으로 소개해드릴 호실은 평형대도 넓어지고 2인 가구까지 실거주까지도 가능한 호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빌리브 아카이브에는 1.5룸이 총 19개 호실밖에 없습니다. 그중 비중이 제일 큰 14개 호실을 분양하는 D타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델하우스에는 D타입을 실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구조를 보시면 현관에서 바로 들어와 주방이 D자로 공사가 될 예정이라 효율을 높였고요. 방과 거실이 슬라이딩 도어로 이루어져 있어 공간감과 개방감을 더했습니다. 욕실은 방 안에 비치되어 있고요. 요 입구에 파우더룸이 간단하게 하나 있습니다. 요즘 1, 2인 가구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많이들 선호하시는 타입이 1.5룸이죠. 1.5룸 중에 드레스룸이 따로 있다면 붙박이장보다는 공간 확보가 가능하고 침실 하나, 옷방 하나 사용하는 투룸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라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크진 않지만 D타입도 드레스룸을 비치했죠. E타입도 D타입과 비슷한데요. 차이점은 발코니가 이렇게 좀 더 크게 들어가 있고 드레스룸이 있는데 이쪽 보시면 수납정이 하나 더 들어가죠. 코너 자리에 위치하다 보니까 C타입과 마찬가지로 창이 2군데 들어갑니다. 남향, 동향이다 보니 채광은 정말 좋죠. 하지만 호실이 2개밖에 없습니다. 참 아쉽네요. 마지막으로 보실 타입은 T타입인데요. 유일하게 테라스가 붙어있는 1.5룸 타입이고 호실도 3개 호실밖에 없다 보니 프리미엄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T타입은 세 호실 모두 각기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구조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료도 받아보시고 꼼꼼히 체크해보세요. 한 개 호실만 구조를 말씀드리자면 현관이 있고 바로 옆에 주방이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주방 옆에 이 발코니 부분을 창고 형식으로 사용하셔도 되겠네요. 방과 거실로 이루어져 있고 방 옆에 욕실이 넓게 비치하여 있죠. 드레스룸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납 공간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일 매력적인 부분, 개인만 사용할 수 있는 테라스가 멋지게 위치하고 있죠. 빌리브 아카이브의 전체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큰 대로변까지 붙어 있어 조망이 막힐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중 남향 물건은 이 남산과 남산타워 조망까지 가능할 것 같아서 인기가 좋을 것 같아요. 자, 길고 긴 평면도 분석이 끝이 났습니다.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요. 네, 아주 미쳐버리겠습니다. 이제 어느 타입을 가져가셔야 될지 감이 좀 잡히시나요? 부동산 투자라는 게 혼자서 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본인 투자금과 상황에 맞춰서 계획도 세우셔야 하고 물건 파악도 혼자 하시긴 힘드시니까요. 단톡도 들어오시고 개인적인 상담도 받아보시길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니까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당첨이 되셔야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선당첨 후 고민 잊지 마세요. 2교시 이렇게 끝났습니다. 3교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시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충무로역 인근에 생활 숙박시설이 최근 분양을 했던 곳이 총 3군데가 있더라고요. 이 3군데 모두 저번에 말씀드렸던 도시재생 사업에 속하는 세운지구 부지에 들어가는데요. 물건 이름은 더 솔라구 세운, 남산 센트럴뷰, 충무로 하늘엔. 먼저 이 솔라구 세운 올해 분양을 했고 완료가 됐다고 전달받았습니다. 평형대는 원룸형으로 평균 약 2억 중후반 정도의 분양을 했고요. 남산 센트럴 뷰와 충무로 하늘에는 19년도에 분양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나머지 2개 물건 금액 비교해 드릴게요. 하늘엔과 남산 센트럴 뷰의 평균 금액을 보시면 빌리브 아카이브보다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쌉니다. 그럼 큰 메리트가 없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빌리브 아카이브의 투자 포인트 1변태 말씀드렸죠. 5번 출구와 직통 연결 예정이라는 거.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입니다. 사실 가격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게다가 왕복 6차로 도로를 바로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노출 효과 역시 그 어떤 물건과도 비교가 안 되고요. 앞으로도 세운지구의 도시재생 사업 추진으로 인해 이쪽 지역은 분양가가 점점 더 업이 돼서 새로운 물건들이 나올 겁니다. 그땐 이 영상을 보고 투자를 안 하신 분들 후회를 하시게 될 거예요. 부동산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니까요. 오늘은 빌리브 아카이브의 배치도, 평면도, 주변 시세 분석까지 알아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총평은 임대 회전율이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투자금 대비 장기 수익성을 위해 원룸을 추천드리고요. 프리미엄을 기대하고 분양권 거래를 하시거나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1.5룸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일정 안내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모델하우스는 오픈을 했고요. 12월 9일 하루 동안만 온라인 청약을 받습니다. 12월 10일 당첨자 발표 후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정당 계약을 진행합니다. 당첨되고 나서도 충분히 고민하실 수 있는 기간이니까요. 먼저 좋은 호실에 당첨되시자고요. 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군에 A타입 5개, 2군에 A타입 2개와 B타입, 3군에 C타입, 여기까지가 전부 원룸입니다. 4군에는 1.5룸인 D, E, T타입으로 구성되어 있고 A타입은 1군, 2군으로 나뉘어져 있으니 착오 없이 접수 바랍니다. 개인 MGN 등록은 문자로만 받겠습니다. 자, 빌리브 아카이브 남산 2편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빌리브 아카이브 남산의 모델하우스 탐방을 가기로 했습니다. 처음 야외 방송이라 좀 떨립니다.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는 모델하우스에서 만나는 걸로 하시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안 까먹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아시죠? 불인이들이 부유해지는 그날까지 인베스트 부유TV 현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